5번, 6번, 7번, 8번 디스크 4가지 정도 아시면 네. 충분히 다 아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히 하나하나 다 뭐 의사들처럼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해하기도 좀 힘드시고 네. 5번 신경 통증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여기 군인에서 이걸 이파울렛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이파울렛이라는 요런 위치에서 정확하게 여기를 아파하거든요. 그러면 5번은 어깨 통증이니까 이 델토이드라는 삼각근 통증이 있기 때문에 어깨 증상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5번 신경이 조금 6번이나 7번 신경보다는 덜하긴 한데 5번 신경 디스크는 이제 어깨 질환하고 감별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네. 그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5번이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어깨에서도 화장근계 파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인대랑 근육이 좀 끊어지면 인대가 끊어지니까 아예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어깨 질환은 처음부터 올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5번 신경, 경추 5번 디스크로 인한 5번 신경 때문에 올라가는 건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 여기서도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처음에 그래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게 됩니다. 끝까지 못 올리는 거죠. 끝까지 팔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귀에 한번 붙여보세요 해서 5번 신경 마비가 경추 디스크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을 그렇게 감별하면 되겠다. 네. 자, 그럼 이제 6번, 7번, 8번 남았어요. 네. 6번, 7번, 8번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6번 신경은 주로 손목이랑 팔꿈치 힘에 좀 관여를 많이 하게 네. 되고요. 6번 신경이 엄지손가락이 주로 불편한데 엄지부터 이렇게 보통 1번, 2번까지 이렇게 절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감별해야 될 질환은 여성분들이 이제 생활 많이 하시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요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카팔 터널 신드롬은 여기 손목 여기에서 손바닥 보시게 되면 손바닥 여기에서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네. 나타나는데 꼭 이렇게 1번, 2번, 3번하고 4번 절반까지가 저려요. 저리고 땡기고 막 심하면은 이제 여기도 근육도 빠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6번 신경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목 질환이니까 손목 밑으로만 증상이 나타나겠죠. 이 뭐 어깨 아까 말씀하시는 견갑골 주위 통증이라던가 팔 통증이라던가 이런 건 좀 덜하고 목 통증도 관련성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제 손목 자체를 여기를 꽉 누르는 덜칸 테스트, 컴프레션, 압박 테스트 측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꽉 누르면은 손이 심하게 저려요. 네. 목 디스크는 여기 누른다고 여기 손이 저릴 이유가 없겠죠. 네.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여기를 꽉 누르고 30초 정도 있으시면 손이 1, 2, 3번이 심하게 저립니다. 네. 그거 갖고 이제 6번 신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명확하게 감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다 했는데도 뭐 잘 감별이 안 된다. 뭐 팔 들어보는 것도 해보고 손목 누르는데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심하게 아주 심한 경우라던가 오래됐다던가 이제 척추 뼈가 디스크가 좀 뼈로 바뀌는 그 심한 퇴행성 같은 경우는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7번은 아까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네. 세 번째 손가락인데 보통은 이렇게 손 바닥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손 등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7번 신경 증상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7번으로 저리면서 근데 가운데 손가락이 주로 그렇긴 한데 5개가 손등으로 다 저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손을 저한테 저린데 어디가 저리시나요? 그럼 팔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6번 신경은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여기가 근데 저리니까. 네, 근데 7번 신경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엑스레이 안 봐도 저분은 7번이겠구나.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7번에도 주로 거의 좀 자세히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좀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7번 신경은 이제 팔꿈치라던가 손가락 미는 힘, 푸시업 할 때 특히 뭐 운동하실 때 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푸시업을 많이 하는데 미는 힘이 떨어집니다. 푸시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미는 힘이 떨어진 거라서 7번 신경 디스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손을 저한테 이렇게 바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시거든요. 네. 디스크 팔이 위에서부터 쭉 절여 내려가는데 목도 아프고 7번이면 아까 견갑골 내측 부위 아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견갑골 내측 그 뼈 안쪽이 딱 아프면서 저한테 이렇게 돌려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7번 증상이에요. 그래서 7번 증상이 이렇게 6번 신경 증상 같은 거랑 명확하게 감별되는 병이 있습니다. 8번 신경, 지금 5, 6, 7번 했고요. 8번 신경은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도 지배하는 신경이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지금 다 감별점이 이 신경이 중추신경에서 빠져나와서 목에서 빠져나와서 쭉 내려가는데 목에서 눌리느냐 아니면 이 팔에서도 눌릴 수가 있잖아요. 관절들이 다 있으니까. 네. 6번 신경은 손목에서 눌릴 수가 있고 이 8번 신경은 이 팔꿈치 같은 데서 척골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네. 8번 신경이 여기서 눌리면 여기만 팔꿈치 많이 쓰고 이렇게 막 오랫동안 기대고 쓰신다거나 여기 팔꿈치에 자꾸 자극을 많이 주신 분들이 여기 뼈 같은 거 생겨가지고 퇴행성 병변 때문에 손가락이 4번, 5번이 저리거든요. 요게 딱 저리면 꼭 8번 신경 같은데 척골신경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감별하느냐? 보면은 팔꿈치 내측까지 목이니까 목에서 유발됐으면 쫙 내려가가지고 아까 견갑골 좀 아래쪽까지 불편하면서 이 아래쪽으로 팔 안쪽으로 이렇게 저리면서 여기까지 저려가면 네. 8번 목 디스크. 네. 척골신경 증상은 여기만 딱 저려요. 네. 전형적으로. 여기도 안 저리고 팔도 괜찮습니다. 목도 괜찮겠죠? 두 개 겹쳐있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상황이니까 두 개를 그렇게 감별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아픈 그 부위가 다 이 목과 연결이 돼 있는데 네. 궁금한 게 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러면 디스크 6번을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추신경에서 척수라는 중추신경에서 신경이 빠져나오죠. 신경이 빠져나와서 목에서 빠져나와서 어깨랑 팔, 손끝까지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네. 8번 신경이 만약에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네. 8번 신경이 목 디스크 때문에 눌리는 게 목 디스크 증상이고요. 네. 8번 신경이 어깨나 팔꿈치, 손목에서 눌리면 그걸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는 척골신경이 아니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목 디스크, 목 신경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신경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빠져나와서 여기서부터 척골신경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에서 누르면 목 디스크, 아래에서 누르면 척골신경 증상. 그러면 치료할 때는 각각 그쪽으로 다르죠. 하는군요. 예, 완전히 네. 다르죠. 목 디스크는 목 디스크를 치료해야 되고, 네. 척골신경일 경우에는 척골신경 팔꿈치를 치료하거나, 손목을 치료하거나, 관절을 치료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요거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퀴즈라고 써놨는데 겨드랑이 이렇게 막 저리고 당기는 분들이 흔하진 않은데 간혹 있으세요. 네. 여기일 때도 보통은 이렇게 견갑골 내측까지 이렇게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럴 때는 7번 증상인 경우 많으세요. 아, 7번. 아까 말씀드렸던 손가락 가운데 네. 손등으로 팔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보통 가슴 앞쪽이나 흉부 앞쪽부터 겨드랑이 해가지고 등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그럼 7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교수님 치료법까지 다 얘기를 하고 질문을 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좀 빨리빨리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증상일 때는 겨드랑이 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느 위치든지 말씀드렸던 대로 목 디스크 자체는 엄청나게 위중한 병은 아니거든요.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견갑골 통증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견갑골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있거든요. 네. 가운데에 튀어나온 네. 튀어나온 부위가 있는데 튀어나온 부위 위쪽으로 불편하시면 5번이나 6번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 견갑골 내측으로 불편하시면 7번 네. 견갑골 그 튀어나온 그 뼈 부위 아래쪽으로 내 있으면 8번일 디스크가 높으니까 네.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등이 막 이렇게 아픈데 여기 근육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건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치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술하고 비수술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수술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수술입니다. 네. 운동이든 자세 똑바로 하는 거, 재활치료, 저는 한방치료도 굳이 말리지 않거든요. 한방치료를 하시든 추나요법을 받으시 전부 다 보존적 치료고요. 네.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말씀드렸던 대로 목 디스크는 90% 정도까지 치료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대부분 치료가 되고, 근데 이제 목 디스크 단순하게 말초 신경 하나가 누리는데도 좀 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5번 신경 아까 마비가 오면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팔이 안 올라가면 수저질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8번 신경 마비가 오면 손가락이 둔해가지고 손톱을 못 잘라요. 그 네, 정도. 단추를 못 채우고 네. 손도 이렇게 마비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게 오더라도 초기에 아주 심하게 오지 않고 점점 좋아진다면 좀 지내볼 수가 있는데 네. 점점 여기 써있던 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진행을 한다. 더 심해진다. 심해진다. 네. 그래서 신경 마비가 있는데 저 수술해야 되나요? 팔이 좀 올라가긴 다 올라가고요. 5번 신경 디스크인데, 5번 디스크인데 다 올라가긴 하는데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보다 더 나빠졌다. 나빠졌다. 예, 자꾸 여기까지 팔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안 올라가진다. 점점 빠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를 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혀 다른 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추척수증이라는 네. 중추신경이 눌리는 거는 수술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네. 좋아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 중풍이 동반돼 있는 중추신경도 누르고 디스크가 심해서 말초신경도 같이 누른다. 그러면 말초신경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이 주된 이유 때문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외래에서 목통증 극복 10개명이라고 설명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교수님, 이 목통증 극복 10개면은 맨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 수술과 비수술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요. 네.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비수술적 치료로 제가 뭐 자세히 영역을 써놨는데 다 아실 필요 없고요. 네. 뭐 나머지 치료 하고 싶은 거 저는 다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시면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되겠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자세 중에 자세를 뭐 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담배 얘기 다시 얘기해서 말씀드려 죄송한데 담배 계속 피시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몸이 안 좋은 자세로 뭐 라운드 숄더랑 계속 목 숙이고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목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등 펴는 거. 아까도 등 펴는 거. 등 펴는 고개가 앞으로 빠지지 않게 몸통 위에 딱 똑바로 와 있을 수 있게 하는 거. 등 펴는 어떤 적합한 운동이 있나요? 제가 10개명의 그게 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세를 좀 이따 설명드리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으신데 그때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면 뭐 슬로우 조깅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네. 빠른 걸음 하실 수 있으면 슬로우 조깅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 싶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인쇄 매체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슬로우 조깅이 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 네. 싱글벙글 웃는 얼굴, 그 다음에 턱을 들고, 그 다음에 좁은 보폭으로 발 뒤꿈치 대신에 발 앞꿈치로 디디라고 그러거든요. 살살살살 뛰는 거예요. 고양이 뛰듯이. 앞뒤꿈치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뛰기가. 앞꿈치로 하면요. 근데 관절에 부담이 덜 됩니다. 네. 살짝 숙이면서 근육 힘으로만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걷는 것보다 슬로우 조깅이랑 걷는 거랑 속도 차이가 빠른 걸음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네. 조깅을 조금이라도 뛰게 되면 한 발로 버티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량은 거의 한 70% 이상 많아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조깅이. 그래서 유산소 운동 물론 힘들죠. 운동하는 게 뭐 저도 운동해보지만 힘든데 근데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네. 짧게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무슨 운동 하는지 제가 써놓는 외래 차트에 써놓는 난도 따로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하시면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만성 통증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래되셨다 하더라도 뛰실 수가 있으시면 뛸 때 너무 아프다 그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고 그 정도는 아니다. 뛰고 나면 훨씬 좋아질 거니까 이 등 펴는 거랑 고개 거북목 자세 피하는 거,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 하는 거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는 조깅이 이렇게 뛰고 이러는 게 목 디스크에 좋다는 거는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디스크가 아주 심한 분들은 힘들고요. 네. 근데 그렇게 뛰어서 당장 뛰자마자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못 하시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아닌 경우들이면 좋아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주사 치료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주사 치료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주사 치료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쪽이거든요. 네. 앞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뒤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그건 뭐 의사 선생님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네.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 네. 횟수가 문제인데 이게 횟수가 왜 문제냐면 스테로이드란 약제 때문에 그래요. 스테로이드란 약은 근데 호르몬 제제거든요. 네네. 정상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제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분비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 한 6개월에 서너 번 정도는 근데 어차피 몸에 있는 호르몬인데 잠깐 들어간다고 문제되지 않거든요. 6개월에 서너 번요? 네, 서너 번 정도까지는 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10번, 20번 한다. 스테로이드 안 쓰는 약제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는 어차피 수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가장 수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가장 잘하는 수술을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 네. 대표적인 수술이 여기 앞쪽에 디스크를 전부 제거하는 뼈를 디스크를 전부 제거하고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고정을 해버리면 여기는 움직이진 않지만 대신에 큰 장점이 있죠.
재발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네.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마지막에 인공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디스크를 제거하고. 하지만 또 재발될 수도 있어요. 네. 움직임이 남아있으면 항상 장단점인데 움직임이 남아있으면 재발될 수도 있지만 뭐 부담이 좀 적다. 움직임도 훨씬 편하다. 생활도 편하다. 대신에 향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 가운데 수술이 요즘은 많이 유행하는데 요만큼 아주 조금 째고 최소 침습이죠. 네. 최소 침습으로 살짝만 제거하는 신경 나가는 구멍만 살짝 터주는 거죠.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압력만 좀 낮춰주는 겁니다. 네.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좁아져서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 살짝만 풀어줘서 구멍만 넓혀주는 겁니다. 그걸 요즘엔 내시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은 통증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전신 마취를 안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머리랑 워낙 가깝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서 어쨌든 뭐 조금 째든 내시경 수술하든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아주 심하게 오래된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이 수술 말고 비수술 치료를 전부 다 했는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